우리는 평생 동안 이런 말을 들어왔습니다. 씨앗은 자연이 주는 건강의 선물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섬유질이 풍부하고 비타민과 미네랄이 가득해 땅에서 바로 얻을 수 있는 이상적인 간식처럼 여겨져 왔습니다. 하지만 60대를 넘어서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많은 노년층이 아무 생각 없이 먹고 있는 일부 씨앗이 조용히 염증을 유발하고 혈관을 손상시키며 노화 과정을 더 빠르게 앞당길 수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러한 미세한 손상은 시간이 지나며 쌓여 뇌졸중이나 심부전 같은 심각한 질환, 그리고 관절 통증과 같은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잘 알려지지 않은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노년학 저널에 실린 한 연구에서는 특정 씨앗 하나만으로도 고령자의 염증 수치가 단 3주 만에 67%나 증가했습니다. 더욱 놀라운 점은 이 씨앗이 여전히 심장에 좋다고 널리 홍보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식단에서 완전히 제외해야 할 4가지 씨앗과 반대로 관절을 보호하고 염증을 가라앉히며 에너지와 움직임, 활력을 되찾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4가지 씨앗을 차분히 살펴보려 합니다. 오늘 전해드리는 모든 내용은 동료 심사를 거친 과학적 연구와 오랜 기간 노년층의 식생활을 도와온 실제 경험을 바탕으로 합니다.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식사에 자주 등장하는 씨앗은 무엇인가요? 먹고 난 뒤 더부룩함이나 몸의 쑤심, 피부의 작은 변화 등을 느낀 적은 없으신가요? 댓글로 경험을 나눠주세요. 하나하나 읽고 여러분에게 맞는 조언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먼저 피해야 할 씨앗부터 살펴보겠습니다. 4번째로 살펴볼 것은 해바라기 씨입니다. 해바라기 씨는 해가 없을 것처럼 보이고 매장에서 흔히 볼 수 있으며 샐러드 위에 뿌려지거나 간식바에 섞여 비타민 E가 풍부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자주 섭취하면 건강에 조용히 문제를 만들 수 있습니다. 핵심은 지방 구성에 있습니다. 해바라기 씨에는 오메가6 지방산이 매우 많이 들어 있습니다. 우리 몸에는 오메가6이 어느 정도 필요하지만 오메가3과의 균형 없이 과도하게 섭취되면 염증 반응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2022년에 발표된 영양과 노화 연구에 따르면 오메가6과 오메가3의 이상적인 비율은 4대1 정도입니다. 그러나 해바라기 씨를 매일 먹는 고령자의 경우 이 비율은 쉽게 18대1 이상으로 높아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불균형은 관절의 염증을 일으키고 뻣뻣함을 유발하며 동맥벽을 딱딱하게 만들어 심장질환의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70세에 은퇴한 사서 김영희 씨의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는 꾸준히 활동적이었고 집에서 식사를 준비했으며 매일 걷기 운동을 했습니다. 그러나 거의 모든 식사에 해바라기 씨를 추가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혈액 검사 결과 염증 지표로 사용되는 C 반응성 단백 수치가 권장 수준의 3배에 달했습니다. 해바라기 씨를 중단하고 오메가3이 풍부한 아마씨와 치아씨로 바꾸자 열흘 만에 부기와 불편감이 완화되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피로 없이 걸을 수 있는 시간이 10분에서 40분으로 늘었고 염증 지표는 42% 감소했습니다. 60세를 넘겼고 관절 통증이나 피로감 또는 콜레스테롤 문제를 겪고 있다면 해바라기 씨 섭취를 다시 생각해 볼 때입니다. 더 나은 대안으로는 과도한 오메가6 없이 마그네슘과 아연이 풍부한 호박씨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잠시 후 더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자, 3번째로 살펴볼 것은 면실입니다. 면실은 해바라기 씨나 치아씨처럼 접시에 눈에 보이는 씨앗과는 다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이것을 먹고 있다는 사실조차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보통 면실류의 형태로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면실류는 가격이 저렴해 수많은 가공식품에 사용됩니다. 그래놀라바나 크래커, 그리고 건강을 강조하는 샐러드 드레싱에서도 흔히 발견됩니다. 이처럼 널리 사용된다는 점이 바로 위험 요소입니다. 면실류에는 원래부터 고시폴이라는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이는 면화가 해충을 막기 위해 만들어내는 물질입니다. 식물에게는 도움이 되지만 인체에는 해로울 수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고시폴은 여러 중요한 기능을 방해합니다. 심장의 전기신호 전달에 혼란을 주고 근육세포로 칼슘이 들어가는 것을 막으며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미토콘드리아를 손상시킬 수 있습니다. 2016년 독성학 보고서에 실린 종합분석에서는 고시폴이 심장 조직의 산화 스트레스를 증가시키고 칼륨 균형을 흐트러뜨린다고 밝혔습니다. 이 2가지는 부정맥과 갑작스러운 피로를 유발할 수 있는 요인입니다. 73세의 김수정 씨 사례를 보겠습니다. 그는 콜레스테롤 관리를 위해 저지방 간식과 통곡물 크래커,
포장된 그래놀라, 열량을 줄인 드레싱으로 식단을 바꾸었습니다. 몇 주가 지나자 설명하기 어려운 피로감과 가슴 두근거림, 밤에 반복되는 근육 경련이 나타났습니다. 심장검사에서는 큰 이상이 발견되지 않았지만 몸 상태는 분명 정상이 아니었습니다. 식단을 자세히 살펴본 결과 그가 먹던 거의 모든 가공식품의 원재료 목록 상단에 면실류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면실류가 들어간 제품을 모두 끊고 구운 병아리콩과 신선한 아보카도, 올리브유로 만든 드레싱 같은 자연식품으로 대체했습니다. 변화는 뚜렷했습니다. 2주가 지나자 경련이 사라졌고 3주째에는 두근거림도 더 이상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몇 달 만에 가장 활력이 넘치는 상태라고 말했습니다. 면실류는 값이 싸고 고도로 가공되었지만 거의 문제로 지적되지 않습니다. 라벨에는 표시되어 있지만 60세를 넘긴 사람에게는 심장 리듬과 근육, 건강, 일상의 활력을 조용히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이 연령대에 속한다면 시리얼과 크래커, 드레싱의 원재료 목록을 잠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부분에서는 면실류로 인한 일부 영양을 되돌리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씨앗을 소개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참깨입니다. 참깨는 해가 없어 보이고 오히려 건강에 좋다고 여겨집니다. 햄버거 빵 위에서 보거나 타이니에 섞여 있고 볶음 요리에 뿌려지거나 슈퍼씨앗 크래커라고 불리는 제품에 들어가 있는 것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60세를 넘긴 사람들에게는 종종 간과되는 두 가지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피트산 함량입니다. 피트산은 칼슘과 아연, 마그네슘 같은 미네랄과 결합해 체내 흡수를 어렵게 만드는 천연 성분입니다. 소화 기능이 좋은 젊은 사람에게는 큰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영양 흡수 능력이 떨어진 고령자에게는 조용히 결핍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2020년 미국 임상영양학 저널에 실린 연구에 따르면 피트산이 많은 식단은 노년층의 칼슘 흡수를 최대 27%까지 감소시켰습니다. 이는 골 손실을 직접적으로 촉진하고 골절 위험을 높일 수 있는 수준입니다. 두 번째 문제는 참깨 알레르기의 증가입니다. 2023년 미국 식품의약국은 알레르기 사례의 급증을 이유로 참깨를 9번째 주요 식품 알레르겐으로 공식 지정했습니다. 특히 50대 이후 성인에게서 보고되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문제는 노년층의 반응이 붓기나 두드러기 같은 전형적인 증상으로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점입니다. 지속적인 피로감이나 코막힘, 피부 자극, 심지어 관절의 뻣뻣함처럼 노화의 일부로 오해하기 쉬운 형태로 나타납니다. 65세의 은퇴한 간호사 김미영 씨의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는 수년간 관절 통증과 팔꿈치의 건조한 피부, 반복되는 복부 팽만감으로 힘들어했습니다. 유제품과 글루텐, 붉은 고기를 차례로 끊어봤지만 변화는 없었습니다. 정밀한 음식 민감성 검사를 진행한 결과 원인은 참깨로 드러났습니다. 문제의 근원은 매일 먹던 타이니가 듬뿍 들어간 후무스였습니다. 타이니는 순수하게 갈아 만든 참깨입니다. 식단에서 참깨를 제거하고 아보카도와 호두처럼 영양이 풍부한 지방으로 대체하자 변화는 분명했습니다. 2주 만에 피부가 회복되기 시작했고 소화가 편안해졌으며 6년 동안 지속되던 관절 통증도 서서히 줄어들었습니다. 그는 마치 15년은 젊어진 느낌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참기름이나 후무스, 여러 씨앗이 섞인 크래커가 식사의 중심이라면 섭취 빈도를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러한 숨은 위험 없이 뼈를 강화하고 관절을 보호하며 면역 건강을 돕는 노년층에게 더 안전한 씨앗을 소개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꼽히는 것은 치아씨입니다. 목록의 맨 위에 올라있는 이 씨앗은 의외라고 느껴질 수 있습니다. 수년 동안 이 작은 검은 씨앗은 오메가3과 식이섬유, 항산화 성분이 풍부한 슈퍼푸드로 칭송받아 왔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이 듣지 못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치아씨는 준비 방법이 올바르지 않으면 도움이 되기보다 오히려 해가 될 수 있습니다. 치아씨는 액체를 흡수하는 능력이 매우 뛰어나 자기 무게의 12배까지 수분을 머금을 수 있습니다. 이 특성 덕분에 포만감을 주고 건강식 레시피에서 인기를 끌어왔습니다. 하지만 마른 상태로 먹거나 충분히 불리지 않은 채 섭취하면 컵 안에서가 아니라 몸 안에서 팽창하게 됩니다. 소화 기능이 느려진 고령자에게는 이 팽창이 빠르게 위험한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위식도 역류가 있거나 소화가 더딘 경우 혹은
식도가 약간이라도 좁아진 상태라면 마른 치아 씨는 질식이나 심한 변비를 일으킬 수 있고 최악의 경우 장이나 식도에 폐색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70세에 은퇴한 화물차 운전사 김정호 씨의 사례가 그렇습니다. 그는 얼굴이 창백하고 복부가 팽창한 채 거의 일주일 동안 변비로 고생하다가 찾아왔습니다. 딸이 준 건강 세트에 치아 가루가 들어있었고 그는 이를 불리지 않은 채 시리얼과 스무디에 바로 섞어 먹고 있었습니다. 며칠 만에 그의 소화기계는 심각한 부담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즉시 치아 섭취를 중단하게 하고 부드러운 하재를 사용해 막힘을 완화했으며 장에 부담이 적은 하룻밤 불린 아마씨로 바꾸었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그는 정상 상태로 돌아왔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치아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충분히 불려서 먹으면 소화를 돕고 건강한 콜레스테롤을 지지하며 강력한 항산화 성분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60세를 넘긴 사람에게 마른 치아씨를 그대로 먹거나 음식에 바로 넣어 섭취하는 것은 피해야 할 위험한 선택입니다. 다음 부분에서는 장에 더 부담이 적고 숨은 위험 없이 강력한 이점을 제공하는 또 다른 씨앗을 소개하겠습니다. 네 번째는 흑임자입니다. 흑임자는 색이 밝은 참깨와 종종 같은 것으로 오해되지만 두 가지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햄버거 빵 위에 뿌려지거나 시판 타이니에 섞여 있는 밝은 참깨는 보통 껍질이 제거되고 가공된 상태로 유통됩니다. 이 과정에서 영양이 풍부한 겉층이 상당 부분 사라집니다. 반면 흑임자는 자연스러운 껍질을 그대로 유지해 미네랄과 항산화 성분, 식물성 화합물이 보존되며 이 깊은 색과 건강 효과의 근원이 됩니다. 흑임자의 핵심 성분 중 하나는 리그난이라 불리는 항산화 물질입니다. 이 성분은 세포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며 뇌와 혈관 그리고 다른 조직을 산화 스트레스로부터 지켜줍니다. 산화 스트레스는 나이가 들수록 빠르게 증가하는 손상 형태이기 때문에 60세 이후에는 이러한 보호작용이 더욱 중요해집니다. 흰 참깨가 정제된 기름에 볶여 효능이 일부 줄어드는 경우가 많은 것과 달리 흑임자는 전통적인 동양 의학에서 오랫동안 소량으로 활용되어 왔습니다. 현대 연구도 이를 뒷받침합니다. 2021년 영양생화학 저널에 실린 연구에서는 65세에서 78세 사이의 성인을 대상으로 매일 흑임자 두 작은술을 60일 동안 섭취하게 했습니다. 그 결과 수축기 혈압이 13% 감소했고 표준 기억력 검사에서 점수가 22% 향상되었습니다. 66세에 은퇴한 수학교사 김은영 씨의 사례도 비슷합니다. 그는 머리가 멍한 느낌과 낮은 에너지, 약간 높은 혈압으로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신경과 전문의는 초기인지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약물부터 시작하는 대신 우리는 간단한 습관을 더했습니다. 매일 아침 갈아놓은 흑임자 한 작은술을 꿀과 따뜻한 물에 섞어 마시게 한 것입니다. 4주가 지나자 그는 정신이 또렷해졌다고 느꼈고 수십 년 전 가르쳤던 학생들의 이름까지 떠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영양 흡수를 높이기 위해 흑임자는 반드시 불리거나 갈아서 섭취해야 하며 통째로 날 것으로 먹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다음으로는 겉모습은 비슷하지만 위험 없이 뇌와 심장을 강화하는 다른 씨앗을 살펴보겠습니다. 세 번째는 아마씨입니다. 크기는 작지만 건강 효과는 매우 큽니다. 아마씨는 알파 리놀렌산이라는 오메가3 지방산의 가장 풍부한 식물성 공급원 중 하나로 전신의 염증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여기에 더해 아마씨를 특별하게 만드는 요소는 리그난이 풍부하다는 점입니다. 리그난은 식물에서 유래한 성분으로 부드러운 에스트로겐처럼 작용해 호르몬 균형을 돕고 혈관을 보호하며 소화를 편안하게 합니다. 2018년 고혈압 연구에 실린 연구에서는 70세가 넘고 혈압이 약간 높은 성인 110명을 추적했습니다. 절반은 매일 갈아 만든 아마씨 30g이 들어간 머핀을 먹었고 나머지는 아마씨가 없는 머핀을 섭취했습니다. 6개월 후 아마씨를 섭취한 그룹은 약물에 준하는 혈압 감소를 보였으며 부작용은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70세에 은퇴한 택시기사 김동훈 씨에게서도 비슷한 변화를 보았습니다. 그는 높은 콜레스테롤과 만성 변비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딸의 권유로 아침 요거트에 갈은 아마씨 한 작은술을 넣기 시작했고 몇 주 뒤 두 작은술로 늘렸습니다. 3주 만에 소화가 눈에 띄게 좋아졌고 이후 3개월 동안 콜레스테롤 수치가 낮아지며 몸이 한결 가벼워졌다고 말했습니다. 중요한 점은 아마씨는
반드시 갈아서 먹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통째로 섭취하면 소화관을 그대로 통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트밀에 섞거나 스무디에 넣고 요거트나 담백한 단백질 음식에 더해도 좋습니다. 다만 높은 온도에서 조리하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열이 유익한 성분을 손상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60세 이후 소화가 느려지고 혈관이 뻣뻣해지거나 콜레스테롤 수치가 오르는 경우라면 갈아 만든 아마씨는 가장 쉽고 안전하게 추가할 수 있는 선택지 중 하나입니다. 두 번째는 호박씨입니다. 페피타라고도 불리는 호박씨는 단순히 바삭한 간식이 아닙니다. 나이가 들수록 몸에 더 필요해지는 영양소를 풍부하게 담고 있습니다. 가장 큰 이점 중 하나는 아연입니다. 아연은 면역 체계를 튼튼하게 유지하고 상처 회복을 돕고 근육 기능을 건강하게 유지하는데 필수적인 미네랄입니다. 문제는 나이가 들수록 위산 분비가 줄어들어 아연 흡수 능력이 떨어진다는 점입니다. 이 때문에 아연이 풍부한 음식을 충분히 먹고 있어도 몸이 실제로 필요로 하는 양을 얻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결과 작은 상처도 회복이 더디고 감기에 자주 걸리며 근력이 약해지거나 회복의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를 단순한 노화의 결과로 받아들입니다. 호박씨에는 또 다른 핵심 미네랄인 마그네슘도 풍부합니다. 마그네슘은 근육의 수축과 이완을 포함해 체내 300가지가 넘는 과정에 관여합니다. 마그네슘이 부족하면 종아리가 당기거나 다리가 떨리고 밤에 깊이 잠들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연구 결과도 이를 뒷받침합니다. 2019년 유럽 임상영양저널에 실린 연구에서는 65세가 넘고 다리 경련과 수면 문제를 겪는 성인 76명을 추적했습니다. 매일 호박씨 30g을 4주 동안 섭취한 뒤 응답자의 71%가 수면의 질이 좋아졌다고 답했으며 다리 경련은 보충제 없이도 거의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70세에 은퇴한 건설 노동자 박성호 씨에게서도 같은 변화를 보았습니다. 그는 다리 떨림과 뒤척이는 밤, 지속적인 저림으로 지쳐 있었습니다. 수분 섭취를 늘리고 칼슘 보충제를 시도했지만 효과는 없었습니다. 혈액 검사 결과 마그네슘 수치가 낮았고 아연은 경계선 수준이었습니다. 해결책은 간단했습니다. 소금을 넣지 않고 가볍게 볶은 호박씨 한 줌을 매일 천천히 꼭꼭 씹어 먹게 한 것입니다. 이 주 만에 밤에 나타나던 경련이 사라졌고 한 달 뒤에는 수년 만에 처음으로 깊은 잠을 잤다고 말했습니다. 아내 역시 밤새 다리가 움직이지 않아 안심할 수 있었다라고 전했습니다. 60세를 넘겼고 근력 저하나 상처, 회복, 지연, 잠들기 어려운 밤으로 고민하고 있다면 호박씨는 삶을 바꿀 수 있는 작은 일상 습관이 될 수 있습니다. 대마씨는 대마식물에서 나오지만 테트라하이드로카나비놀 성분은 들어있지 않아 취하는 효과는 없습니다. 대신 통식품 중에서도 오메가3과 오메가6 지방산의 비율이 매우 균형 잡혀 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이 두 지방산이 조화를 이루면 몸은 염증을 더 잘 조절하고 정신을 맑게 유지하며 나이가 들어도 근력을 지키는 데 유리해집니다. 또한 대마씨는 감마, 리놀렌산이 풍부한 몇 안 되는 식물성 식품 중 하나입니다. 이 성분은 항염 작용이 강해 호르몬 균형을 돕고 관절의 불편함을 완화하며 대사 조절에도 기여합니다. 2022년 임상영양과 노화저널에 발표된 연구에서는 65세에서 79세 사이의 성인을 대상으로 대마씨 30g을 매일 8주 동안 섭취하게 했습니다. 결과는 분명했습니다. 염증 지표가 36% 감소했고 고밀도 지단백 콜레스테롤이 19% 상승했으며 많은 참가자들이 특히 악력에서 힘이 강해졌다고 보고했습니다. 양쪽 무릎에 관절염이 있던 76세의 김영자 씨도 이 변화를 직접 경험했습니다. 그는 지팡이에 의존했고 매일 아침 뻣뻣함과 통증으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간단한 일상 습관을 제안했습니다. 아몬드 우유와 대추 몇 개에 대마씨 3큰술을 넣어 스무디로 섞고 매일 부드러운 걷기 운동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3주가 지나자 아침에 뻣뻣함이 완화되었습니다. 6주째에는 집안에서 지팡이 없이 움직이는 날이 늘었습니다. 2달이 지나자 그는 수년 만에 처음으로 정원에 나가 무릎을 꿇고 심기를 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대마씨가 노년층에게 특히 잘 맞는 이유 중 하나는 사용이 간편하다는 점입니다. 불리거나 갈 필요가 없고 맛이 순하며 치아나 소화가 예민한 경우에도 부담이 적습니다. 스무디에 섞거나 요거트 위에 뿌리고 수프에 넣어도 맛과 식감이 크게 변하지 않습니다. 60세를 넘겼고 관절 통증이나 낮은 에너지, 머리가 흐릿한 느낌으로 고민하고 있다면
하루 3큰술의 대마씨는 더 강하고 또렷한 자신을 되찾는 자연스러운 한 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정리해 보겠습니다. 건강을 조용히 해칠 수 있는 씨앗과 반대로 나이가 들어서도 강인함과 활력, 독립성을 지켜주는 씨앗의 진실입니다. 특히 60세 이후에는 식탁 위의 선택이 생각보다 훨씬 중요해집니다. 염증을 키우는 씨앗을 줄이고 심장과 관절, 뇌를 보호하는 씨앗으로 바꾸는 작은 변화만으로도 매일의 컨디션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번 주에는 주방을 한 번 더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시리얼과 간식, 샐러드 드레싱의 재료를 확인해 보세요. 몸에 도움이 되는 씨앗은 남기고 서서히 건강을 깎아내리는 씨앗에는 작별을 고하십시오. 이 영상이 새로운 시각이나 바로 실천할 수 있는 계획을 주었다면 좋아요를 누르고 댓글에 숫자 하나를 남겨주세요. 함께하고 있다는 신호가 됩니다. 주변에 60세가 넘고 이 내용이 도움이 될 분이 있다면 공유해주세요. 작은 정보 하나가 삶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시니어 다이어트를 구독하고 알림을 설정해 다음 영상을 놓치지 마세요. 우리는 매주 과학에 근거한 조언으로 나이와 상관없이 활동적이고 또렷하며 생기 있는 삶을 돕고 있습니다. 더 강한 몸과 더 맑은 정신, 그리고 앞으로의 날들이 한층 더 활기차기를 바랍니다.